안녕하세요. 광합성, 야! 신나는 동영상이다.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이제 드디어 광합성이 끝나요. 뭘 하면서? 호흡작용을 하면서입니다. 호흡이 광합성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호흡까지 다루면 이제 광합성에 대해서는 끝! 네, 빡! 끝입니다. 그러면 다 볼까요? 으헤헤헤헤. 교무실에서 2층 홈베이스로 옮겼습니다. 배 깔고 누워서 지금 찍고 있어요. 좋겠지? 오늘 배울 목표는 식물도 호흡한다는 것을 알고 식물의 호흡과 광합성은 서로 반대 과정이다. 호흡과 광합성이 반대 과정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우리 기체의 출입 과정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실험도 한번 해볼까요? 아주 중요한 실험입니다. 습지에 사는 나구송이라는 거예요. 나구송. 나구송은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일부가 밖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땅속으로 푹 들어가다가 일부만 밖으로 나와 있습니다. 도대체 얘가 왜 나와 있을까? 아주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했는데 숨 쉬려고 나와 있다. 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뭐 사실 모르는 일이지만 우리는 그렇게 짐작하고 있고 실제로 그런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이번 시간이 끝나면 이제 나구성의 뿌리가 왜 밖으로 나와 있는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식물의 호흡이 뭔지 일단 우리가 알아야 그 다음에 호흡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겠죠. 뭘 흡수할까요? 네, 산소를 흡수하고요. 기네요, 얘가 쭉. 뭘 방출할까? 네, 이산화탄소를 방출합니다. 식물의 호흡이란 포도당 같은 양분을 산소랑 합쳐서 이산화탄소랑 물로 만들어주는 애예요. 수학선생님께서 지나가고 계십니다. 조용히 얘기하고 있어요. 포도당과 산소가 이산화탄소와 물로 바뀌는 이 과정을 우리가 호흡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식물의 호흡은 밤낮 구분 없이 무슨 말이에요? 항상 일어난다는 뜻이죠. 호흡은 항상 일어납니다. 광합성은 언제 일어난다 그랬어요? 낮에 혹은 빛이 있을 때 일어난다 라고 얘기했죠. 빛이 셀 때, 그죠?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을 때, 그 다음에 온도가 적당할 때, 이런 조건들도 배워봤고요. 이런 식물의 호흡이 광합성과 무슨 관계가 있길래 광합성 단원에서 배우나 꽃도 떼어버렸는데요. 그죠? 호흡은 살아있는 모든 세포에서 일어납니다. 모든 세포. 광합성하고 대조적이죠. 광합성은 어때요? 엽록체가 있는 세포에서만 일어났죠. 근데 호흡은 모든 세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호흡 결과 살아가는 데 필요한 뭐가 발생할까요?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모든 세포가 당연히 필요하겠죠. 죽어있지 않는 한 물관처럼. 그러니까 호흡은 모든 세포에서 일어나야 사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죠? 우리 집에서도 돈 버는 사람만 돈 쓰지 않죠? 특히 여러분 돈 벌지 않죠 아직. 그래도 돈 쓰잖아요. 그죠? 호흡은 모든 세포에서 일어난다 라는 거고, 우리 겨울에 피는 복수초라는 꽃입니다. 눈밭 속에 노랗게 피어있는 이 복수초는 실제로 보면 약간 반딱거리기도 해요. 꽃잎이 굉장히 예쁩니다. 눈이 있는데 얘 주변에만 녹아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식물이 호흡을 하면서 뭘 발생시켜요? 에너지를 발생시킵니다. 에너지. 그래서 주변에 눈이 녹아있는 거예요. 아, 호흡이 뭘 하는 애구나 좀 알 수 있겠죠? 이 식물의 호흡은 산소를 필요로 한다 그랬죠. 포도당과 산소. 얘가 뭘로 바뀌는 거예요? 이산화탄소와 물로 바뀌는 거죠. 산소가 필요한데 산소가 도대체 어디서 올까?
광합성 생각나죠? 광합성에서 산소가 생기는데 산소는 어떻게 해요? 밖으로 내보낸다 그랬죠. 자기가 갖고 있으면 나중에 부풀어 올라서 빵 터져버리니까. 그러면 내보낼 수 있으면 받아들일 수도 있겠죠. 네, 식물의 잎에서 산소를 받아들이는 거 기공이라는 게 있으니까 좀 당연하겠죠. 그 다음에 어때요? 피목이라는 이 식물의 줄기나 뭐 열매, 뭐 이런 뿌리, 뭐 이런 데서도 전체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식물체 전체가 이 산소는 호흡을 해서 에너지를 만들어야 되는 애니까 진짜 중요하죠. 온몸에서 다 하는 게 호흡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식물체 전체에서 산소를 받아들인다 라는 거고, 각각 어디서 하는지 봅시다. 잎에서는 어디? 기공을 통해서. 기체 구멍 통로가 있으니까 그냥 쓰면 되죠. 그 다음에 열매도 호흡을 합니다. 아니, 산소를 받아들입니다. 줄기나 열매의 표피에서 작은 구멍인 피목이라는 게 있다. 피목을 통해서 일어나요. 이 줄기 같은 경우에는 작지 않고 이렇게 밖으로 크게 드러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뭔가 구멍이 찢어져 있는 것 같다 그러면 피목이라고 생각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뿌리에서는 뭐 표피를 통해서 일어난다. 물과 무기양분뿐만 아니라 표피에서 뿌리털이나 표피에서 산소도 흡수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실험을 통해서 한번 호흡의 결과 알아보겠습니다. 비닐봉지 하나는 그냥 공기를 넣고 막아 놓고요. 다른 비닐봉지에는 시금치를 넣고 딱 막아 놓습니다. 그 다음 두 개 모두 빛이 없는 곳에서 하루 동안 보관을 해요. 빛이 없는 곳에서 보관해야 됩니다.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뭘 못하겠어요? 그렇죠. 광합성을 못합니다. 광합성 못해요. 광합성을 못해요. 그러면 산소가 만들어질 수 없죠. 그 다음날 이 봉지 안의 공기를 석회수에 통과시킵니다. 아이고, 석회수 뭐예요? 어떤 데 쓴다 그랬죠? 네, 이산화탄소를 만나면 어떻다? 뿌옇게 흐려진다라는 거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그냥 공기만 들어있던 비닐봉지는 석회수가 아무런 반응을 안 했어요. 근데 시금치가 들어있는 비닐봉지는 어때요? 이렇게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그 말은 뭐야? 식물체가 빛 없는 곳에서 하루 동안 있었더니 뭐가 생겼다? 이산화탄소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공기보다 훨씬 많이 생겨있기 때문에 뿌옇게 흐려졌겠죠. 그럼 빛이 없을 때 시금치에서 나온 기체는 뭘까? 방금 얘기한 대로 뭡니까? 이산화탄소입니다. 이산화탄소가 생겼으니까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졌겠다. 식물체 때문이지 어떻게 알아요? 네, 공기만 있던 비닐봉지에서는 아무 일도 안 생겼으니까요. 식물체 때문이겠죠? 그러면 호흡의 결과로 CO2가 생깁니다. 사실 우리 앞에서 포도당 더하기 산소가 물과 이산화탄소다라는 거 배웠죠. 네, 이걸 보고 알 수 있는 거 뭐였어요? 아하, 물 더하기 이산화탄소가 빛 에너지를 받아서 뭐 포도당과 산소 만드는 게 광합성이었는데 호흡은 완전 반대네. 화살표만 바꾸면 되네요. 오호, 둘이 무슨 관계? 반대 과정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살펴보면 광합성은 언제 해요? 햇빛 비치는 낮에 하고요. 호흡은 언제요? 밤낮 없이 해야죠. 우리가 밤에 숨 안 쉬고 혹은 낮에 숨 안 쉬고 하면 죽겠죠. 그럼 장소는 어디서? 광합성은 엽록체가 있는 그 세포에서만 하고요. 호흡은 모든 세포, 그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에서 합니다. 우리 세포 배울 때 얘기했죠. 미토콘드리아는 뭐야? 에너지를 만드는 기관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냥 기관 아니고 소기관이죠. 세포 내에 있는 소기관. 그 다음 반응물, 광합성할 땐 뭐가 반응하죠? 이산화탄소와 물이 반응합니다. 그 다음 호흡은 반대로 광합성의 결과물인 포도당과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반응을 시켜요. 생성물은 또 반대가 되죠.
광합성은 이산화탄소 더하기 물이 포도당과 산소로, 광합성의 결과는 포도당과 산소고, 얘는 호흡에 다시 쓰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호흡의 결과 생성물은 이산화탄소 더하기 물입니다. 광합성은 빛을 어떻게 한다고 해서 에너지를 저장하고요. 호흡은 반대로 에너지를 발생시키고 방출한다 라는 거죠. 그 호흡은 우리가 돈을 쓰는 과정이고 광합성은 돈을 모으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일 선생님께서 지나가셨습니다. 잠시 멈췄다가 다시 찍는 거예요. 자, 그래 이 식물체에서 산소나 이산화탄소 같은 기체 교환이 일어나는데 밤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아까 얘기했지만 밤에는 광합성을 어때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만 일어나요? 호흡만 일어나요. 호흡은 산소를 필요로 하지요. 걔를 뭘로 바꿔요? 이산화탄소로 바꿉니다. 그래서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방출하는 과정이 일어나고요. 낮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네, 낮에도 기체 교환이 일어나는데 낮에는 호흡은 당연히 하고요. 빛이 있으니까 광합성도 해요. 그런데 낮에는 누가 더 활발할까? 광합성량이 더 활발합니다. 빛이 아주 쨍쨍 내려쬐니까요. 그래서 호흡량이 낮에는 광합성보다 더 적다라는 거야. 그러면 광합성을 해서는 산소를 만들고 호흡을 통해서는 이산화탄소를 만드는데 광합성이 많으니까 누가 더 많이 만들어져요? 산소가 많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니까 산소를 방출하고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게 됩니다. 그럼 낮에 하는 호흡에서 나온 이산화탄소는 어떻게 할까요? 식물이 바로 다시 쓰죠. 굳이 밖으로 내보냈다가 흡수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바로 씁니다.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나후송 뿌리가 땅 위로 솟아나와 있는 이유는 뭘까요? 물이 많은 습지에 살기 때문에 뿌리를 위로 뻗으면 어떻게 해요? 호흡하기가 쉽겠죠. 물속에서는 좀 힘드니까. 자, 광합성과 호흡에 따른 기체 출입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낮에는 광합성량이 호흡량보다 많다. 그러니까 산소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더 활발하기 때문에 산소를 방출하고 이산화탄소를 흡수합니다. 그래서 호흡에서 산소를 흡수해서 이산화탄소를 만들면 바로 광합성으로 다시 써요. 굳이 밖에서 불러 들어올 필요가 없죠. 다음 밤에는 어때요? 호흡만 하니까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방출합니다. 그런데 그게 두 개가 적절할 때는 비슷하겠죠. 그럼 어떻게 돼? 광합성에서 산소를 만들면 호흡하려고 산소를 흡수하고 다시 이산화탄소를 만들고 그 이산화탄소를 다시 광합성으로 만들고 산소랑 이산화탄소 생산량이 비슷하니까 밖으로 기체 출입이 없어요. 그냥 자체적으로 호흡하고 산소하고 광합성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밤에는 완전 특이하게 광합성은 아예 없다라는 거 기억하면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문제입니다. 식물의 호흡은 호흡입니다. 뭘 흡수하고? 우리 몸이랑 똑같아요.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방출한다 라는 거. 두 번째, 낮에는 빛이 활발하게 흡수되니까 광합성이 더 많이 일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내보낸다 라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확인해 보면 식물은 호흡에 필요한 산소를 식물체 전체에서 받아들이고요. 전체에서 주로 기공을 통해서 하지만 전체에서 받아들이고 잎에서는 기공, 뿌리에서는 표피, 줄기와 열매에서는 피목이라는 곳에서 흡수한다 라는 겁니다. 이건 좀 부가적인 내용이고 더 중요한 내용이 요거 4번이겠죠. 3번에 비해서.
빛이 있는 낮에만 일어나는 거 뭐겠습니까? 광합성. 근데 항상 일어나는 거 광합성이랑 반대 과정인 뭐예요? 호흡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숨쉬고 있는 걸 생각하시면 호흡은 항상 일어난다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흡수하는 거 우리가 산소를 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뱉는다는 거 많이 알고 있지요? 스스로 정리하기. 요게 지금 우리 배운 내용의 거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광합성은 물과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이거는 이산화탄소는 기공, 물은 물관. 그래서 포도당과 산소를 만들죠. 포도당은 뭘로 보관됩니까? 저장이 녹말로 돼요. 보낼 때는 뭐 설탕으로 바뀌죠. 이런 광합성은 에너지를 저장하는 과정으로서 매우 중요합니다.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거 뭐야? 빛의 세기,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농도. 얘는 경향이 비슷해요. 셀수록 점점 커지다가 광합성량이 많아지다가 일정해집니다. 근데 온도는 어때요? 특정 온도에서 더 가장 활발하고 너무 높거나 낮을수록 오히려 떨어진다라는 거. 그 다음 광합성과 호흡은 어때요? 밤에는 호흡만 하기 때문에 산소 흡수, 이산화탄소 방출. 낮에는 어때요? 광합성이 더 활발하니까 이산화탄소 흡수, 산소 방출. 그리고 호흡에서 쓴 산소를 이산화탄소로 바꾸고 다시 바로 쓴다. 그리고 어중간할 때는 어떻다? 밖으로 출입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 광합성 끝. 안녕.